이번에 새로 들어온 게 있잖아. 안데스를 넘었대. 근데 체력은 쓰레기래요. 다 자기 포지션이 있는데 제 포지션은 약간 우와 우리 이거 해요 저거 해요. 그 전립선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남자는. 아, 남자는 전립선. 제가 제일 오래 타본 건 사실 낙타거든요. 귀만 있으면 떠날 수 있는 세계여행 여행교회 간증집회. 탁피디의 영수되고 있는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와! 올라치코 2부에서도 올라치코. 오호! 아, 공개 녹음하고 싶어. 네. 수진 양은 그 필히 다음번 한번 공개 녹음 잡아서 해야죠. 뭐 했던 얘기 또 해도 되니까. 그리고 네. 저기 게스트로 그날 방청객들로 그 동호회 사람들 좀 모아주면 그것도 좋네요. 네. 너무 좋다. 여행자를 자전거 여행자를 불러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러면 데리고. 자전거 근데 네. 들어가신 지 넉 달밖에 안 됐는데 거기에서 그 3달. 석 달. 석 달. 동호회에 들어가신 지 석 달밖에 안 됐는데 석 달 만에 그 넘버 2 두 방. 그러니까. 넘버 2가 네네. 좀 여러 명이 있는데 네네. 어쨌거나 그래도요. 여러 명이라고 해도 대단한 거지. 그건 너무 대놓고 그 나가지 못하도록 올가매는 전략 아닙니까? 아니 근데요 오히려 좋아요. 네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부담스러워서 거절을 했어요. 뭔가 책임감이 생기고 이러면 내가 자유롭게 활동을 못할 것 같아서. 왜냐면 참여 안 하고 싶은데 그러면 집에서 쉬어야지 약간 이러기도 이런 하고. 걸 못하잖아 근데 이제. 근데 웬걸 제가 가면 갈수록 더 많이 타더라고요 자전거를. 자전거를 많이 타다 보니까 뭐 하면 되고. 또 이제 각자 포지션들이 있어요. 계획을 잘 짜. MBTI로 따지면 J야. 그런 분은 이제 뭐 정산이나 아니면 그런 거 잘하고. 그 J가 정산의 정산에 거기서 J. 뭐 버스 빌리는 거나 투어 코스나. 왜냐면 여럿이서 가니까 코스가 완벽해야 되잖아요. 안전도 확보해야 되고. 그런 거 하시는 분이 있고. 또 체력이 되게 좋아. 체력이 좋아서 항상 늘 말선을 쓰시는 분, 뭐 아니면 또 이제 자전거 정비에 빠삭해. 네네네. 정비 피팅에 빠삭해요. 그러면 이제 회원분들 다 같이 타면서 보면서 요거는 조금 자세가 그러니까 이렇게 해보세요. 혹은 이거는 피팅이 잘못된 것 같으니까 뭐 안장을 좀 제가 낮춰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그분의 역할이 진짜 중요하겠다. 그분이 연세가 제일 많은데. 네. 역시 연륜.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신임을 얻기도 하시고. 다 자기 포지션이 있는데 제 포지션은 약간 그거 같아요. 우와 우리 이거 해요 저거 해요 하면서 뭔가 사람 모으기. 추진력의 어떤 그런 부스터. 뭐 예를 들면은 이렇게 뭐 이제 올리잖아요. 어디 뭐 남산 도는 거 가자 올렸는데 그냥 딱 올려만 놓고서 하면은 사람들이 자기 타고 싶을 때만 나오고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저는 한 명 한 명 영업 돌리는 거야 이제 막. 아니 돌리는 건 아닌데 이제 단체로 네. 이제 뭐 이렇게 막 사람을 불러. 그러니까 좀 나와야 될 것 같은. 요즘 참여율이 좀 저조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개미지옥이지 불러. 가셔야죠 막 이러면서 가자 막 이러고. 거부할 수 없게. 혹은 체력이 좀 안 돼. 체력이 좀 안 되는데 투어가 생겼어요. 뭐 네. 대관령을 가기로 했어. 그럼 사실 저도 안 되거든요. 근데 딴 사람들한테 제가 가는데 저도 가는데. 제가 가는데 그런 역할. 저도 이러면서 가는데 못한다 소리 하지 마십시오. 흐르는 건 제가 할게요. 꼴찌는 제가 할게요. 안심하고 나오세요. 막 이런다던가.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부방의 자리에 오르게 부방이 되었다. 됐네요. 근데 저 동호회는 꼭 필요한 인재인 것 같은데? 그럼요. 꼭 필요하죠. 이런 사람 진짜 맞아요. 네. 어느 동호회나 환영받을. 그렇죠. 그리고 처음에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되게 수근수근 됐을 것 같아. 쟤 뭐지? 막. 이번에 새로 들어온 게 있잖아. 안데스를 넘었대 막 이러면서 막. 근데 체력은 쓰레기래요. 자전거는 아무것도 몰라. 근데 안데스를 넘었대. 이상한 아니 근데 거가 들었어. 안데스를 넘고 한국에 갓 돌아오셨을 때는 쓰레기가 아니었잖아요. 그때 쓰레기 아니었어요. 헐크였잖아, 헐크. 슈헐크. 저도 나름 개수였고 네. 그 당시에 저 막 지리산 갔다 오고 대관령 갔다 오고 주로 산을 넘으셨구나. 네, 산 넘고 막 그랬는데 또 이제 그때 당시 잠깐 그 단기적으로 들어갔던데 그 기부 문화 어쩌고저쩌고 해서 들어갔던 곳에서는 다들 괴수분들이었어요. 진짜 막 항속이 막 40 넘고 그렇게. 항속이 뭡니까?
그 평균 뭐 속도 같은 평속 건가요? 말고 이제 아. 보통적으로 이제 쭉 가는 어. 그 속도 있잖아요. 네. 그 뭐 어필인이 나오거나 네네. 내리방이 나오거나 이런 상황 말고 그냥 꾸준히 유지해서 가는 속도인데 저도 어떤 줄임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속도가 막 시속 40이야. 40 넘어. 그러면은 그 상태로 달릴 수는 있어도 그 상태로 1시간씩 달리고 이런 건 그건 힘들거든요. 안 되죠. 그건 힘들다. 근데 그런 괴수분들하고 같이 탔었어요. 아니 일반인이 자전거 탔을 때 네. 그냥 좀 정말 좀 땀 좀 나면서 열심히 밟으면 한 25km. 아. 그것도 이제 미니벨로로는 안 되고 로드 탔을 때. 네네네네. 그리고 정말 힘들게 제일 그 무거운 기어 써가지고 달리면 한 30km 좀 넘거든요. 근데 그거는 40. 예. 탁피님이 그런 거 아니에요? 저 정도면 일반인을 대변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 정도- 일반인 네네네. 되면. 일반인이면 30 넘어도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안장통부터 막 생길걸? 예. 안장통. 아, 그 앉아 있을 때 생기는 그 통증이 안장통. 네, 안장에 계속 오래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클복 보면은 진짜 그래서 그 엉덩이 쪽에 그 뭔가가 보호대 패드. 같은 게 막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방석이 아예 들어가 있죠. 예. 그치. 방석. 방석 착장. 그게 없으면 뭐 남녀 불문 이제 엉덩이에 그치, 힘들죠. 아, 근데 저는 진짜 이번 기회에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건 있었어요. 그 안장통이라는 거 남녀 차이가 있습니까? 제가 남자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일단 남자가 더 나는 많은 것 같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네. 뭔가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사실 그 물리적으로 물리적으로 튀어나온 개가 안장이 어떻게 그 되면은 그 안장은 정말 썩은 안장이 그건 아니고 그거 말고 뭐 튀어나오긴 튀어나온 거지 아래쪽으로 그 전립선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남자는. 네,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그 친구도 이렇게 계속 압력이 가해지면 좀 괴로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남준 아저씨가 맨날 소팔메토. 네, 남자는 전립선. 이거 이따 나오잖아. 네. 소팔메토. 네. 뭐 그런 게 옛날 있습니다. 광고죠? 아니야, 요즘에도 나와요. 아 진짜? 요즘에도 나와요. 남진 아저씨 정말 건강한 모습. 왕년에는 강한 남자 오줌 찔찔 웬 말이야. 남자한테 참 좋은데. 근데 뭘 할 수는 없고 한번 드셔보시오. 이런 광고가 있는데. 그렇죠. 여튼 그래서 그 여자분들은 그런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여자도 아파요. 그게 네. 일단 오래 앉아 있는 데다가 음. 안장 자체가 뭐 소파도 아니고 그치. 어느 정도 그 단단함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그 로드 자전거는 더군다나 그게 작잖아요. 그러니까 딴 거에 비해서. 그래서 여자도 아파요. 전 자전거는 안 타봤지만 제가 제일 오래 타본 건 사실 낙타거든요. 자, 어디서? 사막에서. 아, 사막에서요? 네. 낙타 정말 신나게 저 낙타 달리기 대회도 나가고 막 그랬었는데 우와. 정말 아프거든요. 남녀를 불문하고 정말 아파요. 낙타도 오래 아. 타면 진짜.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상상하기로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머릿속에 떠올리는 이 아픔이 약간 그 근육 쪽의 아픔만 이제 떠올리시는 것 아니야, 같고. 아니 거시기도 아파. 아니, 거시기도 아파. 쓸려서 아파. 낙타는 오래 타면은 아파. 그 쓸려서 막 진짜 피부가 벗겨지고 막 이런 친구도 있었어. 네. 진짜. 알겠습니다. 네, 그랬거든요. 이거 그 삐처리 좀 해주세요. 남녀 모두에게 아파요. 여튼 남녀 아파요. 모두에게 뭔가를 오래 타면 아파. 공평한 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통이 있습니다. 남자가 더 아플 수도 있겠지. 몰라. 누가 더 아프나.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여행 코스 얘기를 네? 좀 해볼까 하는데, 그러니까 정말 그 어떤 2000년대 중반 들어와서 정말 그 파 던지고 막 이렇게 파헤치는데 진심이신 양반이 이제 정권 차지한 이후로 정말 열심히 그건 길을 깔아가지고 그건 자전거도 잘했지. 그렇고. 네네네. 하여간 참 그 자전거 길이 그때 이후로 비약적으로 좀 조성이 그렇죠.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코스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그 서울 시내에서 자전거를 좀 처음 시작한 사람들이다 그러면 아무래도 남산은 다들 한 번씩 가시는 것 같아요. 그럼요. 네. 다들 로드나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체력이 올라오면 반드시 가는 코스인 것 같아요. 남산은 이제 완전 자린이야. 네. 입문한 지 얼마 안 됐어. 그러면 자린 쉽게 그러니까는 그 만달로리안의 딘 자린도 생각나고 뭐 그런 게 있어요. 네. 제가 요새 그 만달로리안 보고 있어가지고 네. 거기 주인공 이름이 자린이에요. 아하. 딘 자린. 네. 그래서 자린이들 분들은 쉽게 가지는 않아요. 네네. 어필이니까.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초보 티도
딱 뗐다 네. 하면은 바로 가고 싶은 곳이 남산, 북악 스카이웨이 그런 데죠. 저도 그 보면은 거기 그 팔각정 있잖아요. 스카이웨이 팔각정. 네네. 그러니까 거기가 또 오토바이 타는 분들의 성지이기도 하거든요. 아 맞아요. 오토바이 네네네. 타시는 분들도 많이 오세요. 그러니까 거기 가가지고 밤에 이렇게 그 캔커피 하나 하고 있으면 또 낑낑대고 또 올라오시더라고. 아, 또. 자전거 타고. 갑자기 그거 궁금해서 네네네. 자전거 그 타는 사람들 사이에서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뭐 이미지는 어떤가요? 뭐 그런 얘기는 안 하나? 저희끼리 얘기해 본 적은 없는데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어필을 열심히 낑낑 가고 있는데 쓱 왕. 지나가면은 나 좀 데려가. 나 좀 끌어. 나 좀 데려가. 나 좀 끌고 가. 끈 하나 묶어서 이렇게 어떻게든. 근데 사실 뭐 오토바이고 그 자동차고를 떠나서 옆에서 이렇게 자전거가 달리고 있으면 사실은 뭐 좀 길이 한적하면은 네. 중앙선을 조금 밟는 한이 있더라도 최대한 좀 이렇게 떨어져서 한 최대한 1m 50 정도 이상의 차이를 두고 이렇게 지나가 주는 게 매너죠. 아유, 그렇죠. 그렇죠. 서로가 조심해줘야 그러니까요. 되는 거고. 네. 또 갑자기 또 마라톤 하는 사람들은 또 자전거 타는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나? 뭐 그런 싫어할 생각도 것 같아요, 있고. 저라면. 서로 싫어할 것 같다. 이게 왜냐면, 네. 그런 쪽으로는 정말 생각이 잘 뻗쳐. 그러니까. 이제 한강 달리잖아요. 근데 마라톤의 진심인 분들은 이미 좀 아세요. 그래서 자전거하고 겹치지 않게 잘 이렇게 오른쪽에 붙어서 가시는데, 이제 좀 얼마 안 되신 분들, 뭐 이거는 꼭 마라톤 하시는 분들 아니고, 뭐 자린이들도 그래요. 와리가리라고 하죠. 아, 그렇게 타는 분들이 있어요. 아, 왔다 갔다. 길을 네. 일정하게 가지 않고 왔다 갔다 하면서 가면은 뒤에서 오다가 이렇게 다칠 수 맞아요. 있고. 부딪힐 특히 수도 그 있고. 초딩쯤 되는 애들이 꼭 그런다? 자라니, 아, 자전거? 자라니. 아, 자전거? 저는 뭐 이렇게 그 아이들에게,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뭐 이렇게 억하심령 같은 게 있는 건 아닙니다만, 아니 그 자전거길에서 만나면 꼭 그 약간 초딩쯤 돼 보이는 친구들은 정신없이 길을 옆에서 옆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더라고. 근데 그걸 몰라서 그러는 게 저도 네. 옛날에 국토종주를 했을 때 그때는 아예 뭐 따릉이 수준의 자전거를 타고 갔었어요, 처음. 그랬는데 그 문화를 모르고 룰을 모르고 아, 맞아요. 그거 중요해요. 안전 규칙 매너. 이런 걸 네, 몰라서 저도 왔다 갔다 했어요. 신나서. 저도 네. 몰랐어서 그랬었기 때문에 그 자린이 그 어린애들도 부모님한테 교육 잘 받고 맞아요. 네. 혹은 부모님이 아니더라도 뭔가 이제 안전에 대해서 배운 친구들은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음악을 듣고 싶으시면 요새 블루투스 그 이어비즈 잘 나오잖아요. 그래서 두 개 다 끼지 마시고 안전상의 이유로 한쪽만 끼시고 그걸 위해서 네네. 그 골전도, 자전거 골전도 이어폰을 네네네. 끼는 게 귀가 이렇게 오픈돼 있고 외부 소리 들을 수 있으면서 음악도 듣는 거 그런 좋은 또 신식물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서로 굳이 그 블루투스 스피커 물병 자리에다 꽂아가지고 듣지 마시고 좀 그렇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산에 가도 그 꼭 이렇게 이렇게 배낭에다가 그 블루투스 스피커 듣고서는 이렇게 진짜. 꽂고서는 이렇게 음악 틀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라디오 틀고 막. 산에서 그러시면 그거 20만 원입니다. 그거. 진짜요? 아, 진짜요? 요즘 벌금 매겨요? 그거 벌금 원칙적으로는 그거 벌금 대상입니다. 그거. 아. 네. 고성방가의 범죄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자전거 타시는 분들도 뭐 안전상의 이유로 그래야만 한다라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차라리 그냥 노래를 부르세요. 그냥. 아 그것도 좀 별로. 그것도 별로긴 하지만. 그냥 차라리 그냥 노래를 부르면서 타시든가. 네. 어쨌든 그 주변에서 그러니까 이를테면 원하지 않는 노래를 트는 분이랑 같은 속도로 가게 됐다. 그거 무슨 죄입니까 그거. 뭐 본인이 나는 그냥- 신나니까 다른 분들도 신날 거다라고 아니죠. 그런 게 생각하는 거 어딨어요. 아닐까요? 그냥 난 그것도. 바람 소리가 듣고 싶고 그냥 맞아. 그 조용한 그냥 풀벌레 소리가 듣고 싶을 수 있는데 맞아요. 그런 그 공공에서 그렇게 그 큰 게 그 스피커로 듣는 행위는 상당히 폭력적일 수 있다라는 네. 걸 좀 그게 비매너인지 모르고 하시는 분들은 왜 그러시는지 이해는 해요. 네네. 되게 낭만 있거든요. 왜냐면 전 다 해봤단 말이에요. 국토정주 할 때도 스피커로 네. 들었지. 아, 네. 안나푸르나 갔을 때도 산에서 스피커로 빵빵 틀면서 갔단 말이에요. 안나푸르나에서도. 물론 그때는 사람들이 거의 없긴 했지만 그 낭만이 되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모르고 하시는 분들은 되게 그게 즐거워서 잘 몰라서
민폐인지 몰라서 그러는 거라 네네.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 앞으로는 그 최백호의 낭만에 대하여를 직접 부르면서 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낭만에 대하여 이렇게. 잃어버린 것에 대해. 자, 어쨌든 그 서울 내에서는 그 남산길이 한 번쯤은 다들 경험하고 넘어가는 그런 어떤 한 번씩 도전하죠. 도전. 그 정말 자전거로는 상당한 난이도일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타느냐에 따라 다른 게 어. PR을 찍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은 또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자기 최고 기록을 갱신을 하는 건데. 아, 퍼스널 레코드, PR. 아하. 근데 이게 어플이 있어요. 네네네. 그 또 저희가 자전거에 뭐 속도계나 이런 게 있으면 네네네. 연동이 돼서 어플에 그게 분석해서 나와요. 내가 이 구간에서 어떤 속도를 냈고 어떤 내 심장 박동은 어느 정도 네네네. 수준이었는지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제 남산 같은 경우에는 막 4분 때까지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고 남산 밑에 주차장 있잖아요. 스타트에서부터 그 팔각정까지? 아니 그건 부각이고. 아, 부각이고. 네네네. 남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남산 타워 있는데 네네. 아, 네. 그 케이블카 타는 데까지? 거기까지 4분이면 가시는 분들, 와. 잘 타시는 분들. 엄청나다. 어필을 그렇게 달린다고요? 응. 그 전기 자전거 아닙니까? 그 정도면? 저는 요즘에 계속 갈 때마다 PR을 갱신을 네네. 하고 있는데 몇 분 때 찍으시나? 8분 나왔어요. 8분. 오. 그것도 대단하다, 진짜. 원래 9분대에서 시작을 하다가 네. 이게 점점 초수가 짧아져서 그래서 스근하게 밟아서 가면은 그렇게 막 못할 것도 아닌데 이제 남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도전하러 혹은 운동이 되러 네. 가시다 보니까 좀 힘든 구간이긴 하죠. 그럼 수도권에서 이제 차츰차츰 넓혀 가보도록 하죠. 아무래도 그 아라뱃길? 뭐 이제 요런 쪽, 네. 그 한강 주변, 요런 쪽이 또 코스로는 뭐 상당히 일단 접근성이 좋고. 그쵸, 접근성이 네네네. 좋죠. 그 데일리하게 타기 너무 좋고, 네네네. 뭐 로드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꽤 되잖아요. 달릴 수 있는 거리가 속도가 네. 있어서 뭐 제가 강서구 주민인데 강서구에서 뭐 정서진까지 갔다 오거나 왕복으로 뭐 그런 식으로도 가고.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 약간 여행 개념이라기보다는 그냥 정말 데일리 운동 느낌이라면 주말 라이딩 정도. 조금씩 여행 느낌이 나기 시작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빵 먹으러 뭐 파주까지 갔다 오는 거. 아니, 파주에 정말 맛있는 빵집들이 많아요. 맞아요. 네. 많아요. 맞아요. 네. 많아서 또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혹은 팔당댐. 저는 팔당댐까지 가는 거 되게 좋아해요. 거기 네네네. 좀 예뻐요. 음. 가는 길이 굉장히 예뻐가지고 거기 가서 초계국수 먹고 아하. 또 이제 자전거 타면은 배고프잖아요. 그렇죠. 꼭 맛집은 들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맛집 얘기가 나와서 하는 소리인데 자전거 맛집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자전거 맛집은 아니 그게 무슨 없다. 소리입니까? 자전거에 맛집이 왜 없어요? 이제 뭐 자전거 타는 사람들끼리 여기가 맛집이다 저기가 맛집이다 그런 얘기 하긴 그러니까 하잖아요. 그 코스를 맛집으로 비유를 하는 건가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이거는 저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주셔서 저도 똑같이 생각하는 게 사실 자전거 맛집이라고 해도 저희가 그렇게 힘들게 타니까 맛있는 거지. 만약에 자동차를 타고 갔어, 거기에. 그럼 굳이 거기까지 가서 이 집에 찾아올 맛은 아닌 그런 맛. 아, 그러니까 자전거를 그 정도 탔으면 그냥 저 구두미창을 내놨어도 맛있을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자전거인들에서 막 유명한 맛집들이 있잖아요. 뭐 두물머리 핫도그. 근데 사실 두물머리 핫도그보다 그 명땡 핫도그 있잖아요. 브랜드. 아니, 이름 다 얘기해도 됩니다. 영남 뭐. 핫도그. 영양 핫도그. 네. 뭐 그런 게 훨씬 맛이 있잖아요. 사실. 네. 근데 굳이 거기를 자전거를 타고 가가지고. 근데 제가 봤을 땐 자전거를 세우기 좋은 곳. 아, 일단 그게 중요하지. 맞아. 아니면 어느 정도 거리가 됐을 때 쉬어줘야 될 타이밍에 있는 자전거. 그것도 중요해. 입지 중요해. 중요하지. 그런 거. 그래서 막 꼭 그런 맛집이라고 해서 가보면 자전거 거치대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런 느낌? 그 자전거 오토바이 세워놓고. 요새 이제 땡땡 만장이라는 곳 네. 많이 생기고 있는데 만남의 광장. 만남의 광장. 그러니까
원래 이제 원조는 양만장이었고 양평 만남의 음. 광장. 거기가 이제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은 뭐 이제 버스에다 오토바이 싣고 뭐 이런 개념은 아니니까 그쵸. 네. 일단 서울은 알아서 벗어나자. 그래서 뭐 아침 9시에 양평 만남의 광장에서 만나자. 그런 다음에 이제 춘천 쪽으로 계속 투어를 하는 거죠. 뭐 그런 식인데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이제 그 비슷한 컨셉의 것들이 뭐 파만장, 뭐 아라만장, 뭐 강만장, 김만장 뭐 이런 게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파만장은 이제 파주에 파주. 있는 거고 아라만장은 아라뱃길에 아라뱃길. 있고 강만장은 저 강화도 초지대교 들어가는 초입에 있고 얼마 전에 김만장이 생겼어요. 김포에. 네, 그래서 그런 곳들은 일단 오토바이 세울 수 있는 곳들의 신경을 정말 많이 쓰죠. 그래서 오토바이는 특히나 크고 높은 오토바이일수록 주차할 때 내리막으로 주차해놨으면 만일 그 내리막이 막다른 곳이면 혼자서는 출발을 할 수가 없어. 누가 뒤에서 같이 이렇게 끌어당겨줘가지고 돌릴 수가 옆으로 없구나. 돌리든가 네네. 해야 되는데 혼자서 그게 너무 힘드니까 이게 세울 때 살짝 오르막으로 돼 있으면 좋지. 뒤로 이렇게 슬슬슬 빼기가 좋으니까. 그런 식으로 딱 해놓으셨더라고. 그냥 그걸 아는 거야. 아는 거지, 아는 거지. 오토바이 아는 네. 사람이 만들어 놓은 주차장이다. 그리고 또 오토바이 네. 뭐가 중요하냐면은 네. 이렇게 뭔가 먹고 마시는 공간이 네. 내 오토바이를 흐뭇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여야 돼. 맞아. 잘 보여야 돼. 자판기 커피를 한 잔을 마시더라도 내 그렇지. 오토바이를 바라볼 수 있게. 그 수많은 오토바이들 틈에 한 자리 차지하고 서 있는 늠름한 나의 MR을 늠름한 내 흐뭇하게 오토바이를 바라보면서 보여줘야지. 뭔가 네. 이렇게 차를 마시든 핫도그를 먹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약간 관객석 느낌의 자리 그게 이런 게 있어야 되는 중요하구나. 거지. 자전거도 그런 게 그 오토바이는 아무래도 키가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자전거는 그렇지. 저희가 로드바이크의 장점이 가벼워서인 건데 아. 굳이 그 자물쇠를 들고 다니진 않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이거를 대놓기 주면서 내가 뭔가 먹고 마시고 있을 때 내 눈길이 갈 수 있는 이거 중요하겠네. 계속 누가 들고 가진 않나 막. 그런 장소? 그러니까 워낙 가벼우니까 정말 뭐 떠매고 가면은 그냥 바로 가는 거잖아. 그렇죠. 누가 네. 훔쳐가면 어떡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진짜 이상한 게 사람들이 정말 아무 남의 물건에 손을 안 대는데 자전거만 그렇게 가져가는 자전거도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게 네. 있어서 그렇죠. 특히 이제 제가 그 서울 은평구에서 자랐는데 은평구가 자전거 잘 없어지기로 아주 유명한 그래요? 곳입니다. 그래요? 왜 그렇게 자전거만 자전거 절도 중학교 때까지 한 10대 잃어버린 것 같아요. 진짜요? 거의 많이 그 정도 잃어버렸다. 수준인 것 같아요. 10대까지 네. 사주신 부모님이 대단하시죠.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 그냥 얼마나 절망적이었으면 네. 10대까지는 아닐 것 같은데 그 느낌으로 기억되고 있어. 그런 느낌. 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하여간 그러고 보니까 저도 네네. 싱싱이를 누가 훔쳐간 적이 있었어요. 제가 사드린 그 싱싱이요? 싱싱이요? 20대 중반쯤에. 딴 싱싱이? 네, 뭐. 싱싱이를 많이 네. 타고 다녔었습니다. 밑밥 까는 거 아니죠? 아니야. 그 싱싱이 잘 없애버리려고? 아니야. 누가 들고 갔냐? 어느 날 당근에 아무튼, 올라올지도 몰라. 자전거도 자기 자전거. 요즘 자전거가 그리고 특히나 뭐 1,000만 원짜리 우습습니다 요새. 맞아요. 네. 진짜요. 세상에. 오토바이보다 더 비싸. 그런 자전거들은 뭐가 좋아서 그렇게 비싼 건가요? 일단 가볍죠. 프레임이 가볍고. 가볍고 브랜드 이미지도 있는 거고 뭐 제가 알기로는 가벼운 게 최고로 그런 거. 근데 이를테면은 뭐 한 500만 원짜리랑 1,000만 원짜리랑 500만 원 차이가 나는데 그럼 뭐 진짜 한 5kg 가볍냐 이런 건 아니잖아요. 꼭 그렇지도 않죠. 한계가 있을 텐데. 한계가 있을 경우에는 브랜드 이미지도 있고 저도 사실 아직 자린이라 가지고 자세히는 모르지만 대체적으로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그 안에서도 어떤 명품이나 뭐 이런 거에 또 개념도 있을 거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요즘 제 지갑이 털리고 있어요. 그래요. 그리고 막 그런 장비들도 다 뭐 헬멧이나 뭐 이런 것들도 다 속도가 있고 하다 보니까 분석해서 본다 그랬잖아요. 네. 자전거 컴퓨터 그런 것도 저희가 있어야 되고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닌데 그게 있으면 훨씬 재밌는 게 되니까 나의 성과가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결국엔 사게 되더라고요. 그 자전거 컴퓨터는 그러면 그 자전거에다가 이제 부착을 해서 이렇게 뗐다 꼈다가 돼요. 거치대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충전을 해놨다가 딱 끼면은 스타트 지점부터 그걸 켜가지고 가는 거죠. 그럼 이제 그거는 GPS에 의존해가지고 속도를 재는 게 아니라
보니까 이제 뭐 자석 같은 걸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 바퀴가 이렇게 돌아올 때마다 네. 센싱을 해가지고 이렇게 속도 같은 것도 검출하고 뭐 케이던스라 그러나요? 맞아요. 내가 그 돌리고 있는 회전수 이런 것도 체크를 하고. 해주더라고요. 네. 물론 GPS도 돼요. 그리고 지금, 지도도 보여주고. 네. 아까 잠깐 얘기를 저 밖에서 했었는데 그냥 장난으로 타는 게 아니라 지금 수진 양이 대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듣기에는 그냥 귀여운 얘기겠지만 일반인 분들, 안 타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대단하지. 진짜라고 할 수 있어요. 멋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수진 씨가 정말 뭐 하나 꽂히면 네, 파죠. 아주 절단을 내요 그냥. 그러니까. 맞아요. 이거 지인분들은 진짜 다 아시거든요. 제가 뭔가에 꽂히면은 엄청 파요. 근데 약간 스포츠나 이런 거에 꽂혔던 게 제가 여행을 하면서 깨달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뭔가 깨달으려고 여행을 했던 건 아니지만 다니다 보니 그리고 좀 제가 그런데 많이 갔잖아요. 오지나 체르노빌 사람들이 좀 도전하기 쉽지 않은 것들을 하면서 느낀 게 제가 좀 정신적으로 약해져 있거나 멘탈이 좀 붕괴가 되어 있을 때 사람들마다 다 회복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누군가는 뭐 음악을 들으면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그렇게 회복을 한다던가. 토피디님은 어떻게 하세요? 저는 오토바이가 많이 도움되는 것 같고요. 오토바이. 네. 또 뭐 누구는 술을 퍼먹으면서 스트레스를 푼다던가. 저는 게임을 해요. 그것도 맞네요. 게임. 저 술도 퍼먹네요. 그러니까 뭐가 됐든 뭔가 몰두를 하시잖아요. 사람들마다. 네. 저는 약간 제 신체를 파괴하는 거. 단련이 아니라 파괴를 해. 파괴 수준의 단련. 그러니까 이게 운동이요. 꾸준히 늘 한결같이 이렇게 단련 느낌으로 하시는 분이 계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안 하다가 갑자기 요이 땅 구토정주 아니면 갑자기 요이 땅 안나푸르나 그 등반 저 진짜 하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딱 가서 하고 내 몸을 불사질러서 하고 그랬을 때 그 쾌감과 제 정신을 단단하게 잡아주는 뭔가 있더라고요. 어떤 신체적으로 극한의 경지까지 그냥 끌어올린다. 몰아붙이고 거기서 이제 성장을 하는 걸 보면서 정신이 되게 맑아지고 건강해지고 뭔가 힘든 것들을 이겨내는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알고 있었다가 힘들지 않은 삶을 살 때는 운동을 찾지 않았는데 가끔씩 저도 이제 살다 보면 힘든 일도 있잖아요. 개인사들. 그런 게 있었어서 내가 여행하면서 그걸 깨달았었지. 그럼 지금 힘드니까 그리고 또 이제 그렇다고 내가 갑자기 또 뭐 킬리만자로를 등반하러 갈 수도 없고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 운동을 하자. 자전거를 타자. 나 자전거 좋아했으니까. 건전합니다. 그러니까요. 참 좋은 방법이네요. 하여튼 그래서 지금 몸이 지금 얼마나 단단한지 아까 만져서 깜짝 놀랐어요. 정말 허벅지가 돌덩이야 돌덩이 지금. 가면 갈수록 말라지고 있는데 체지방이 빠지고 그러니까 몸이 엄청 근육으로 다 채워놨어 지금. 딱딱해져서 제가 자전거뿐만 아니라 요즘에 복싱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뭔가 남을 파괴하고 싶은 것 같은데 나를 파괴하고 싶은 게 아니라. 관장님이 밖에서 주먹 쓰지 말라 그랬어요. 맞아요. 폭행 그런 거 되지. 그래서 몰두를 하는데 거기에 여행 한 스푼이 곁들여지니까 자전거 같은 경우에 그렇죠. 다닐 수가 있죠. 너무 좋고. 그러니까 자전거를 타는 것뿐만 아니라 진짜 그 풍경들을 바라보는 그 과정이 진짜 자전거 여행은 너무 좋으니까. 이게 좋은 게요. 오토바이도 어느 정도는 체감 공감할 수 있으실 것 같은 게 자동차로 여행을 하면은 모르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요, 있죠. 예를 들면은 자동차로는 풍경만 보잖아요. 시각적인 그런 것만 있는데 자전거를 타면은 그 순간의 습도, 온도, 바람, 냄새도 냄새 막 풀 냄새, 꽃 냄새, 뭐 아니면 바다, 소똥 냄새, 소똥 냄새도 가끔 그래. 각종 냄새들. 근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고 장면 하나하나가 제 머릿속에 각인이 되고 정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자전거 여행이 만족감이 크지 않나 싶어요.